자, 이제 최저임금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파트고, 노무사 시험은 이제 작년도에는 이게 한 문제 나왔습니다. 한 문제 나왔고, 올해는 그래도 중요성에 비해보면은 한 두 문제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최소한 한 문제, 적어도 한 두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볼 때는. 최저임금법도. 워낙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사 하시더라도, 뭐, 이제 영세 규모 사업장들은 거의 최저임금이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되는 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임금에 대한 문제니까 정의조항은 근로기준법과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정의를 보시면 자, 근로자, 사용자, 임금 모두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계약상의 임금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다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아요. 자,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적용되는 사업장과 적용 근로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에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이거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좀 짓궂게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1인 이상 사업장이 낸 적이 있습니다. 1인 사업장. 아니에요. 모든 사업장이에요. 1인 이상 안 될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오늘은 근로자가 없다가 내일 한 명 있고 0, 0, 0 한 명이에요. 그럼 이게 1인이 안 돼요. 이게요. 상시 근로자가. 그럼 이게 이분은 적용 안 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업장이에요. 1인 이상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너무 조금 이제 장만기가 있는 그런 문제였지만 우리는 장만기를 빼고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장이고 단 적용 안 되는 이제 사업장이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한다. 이때는 적용 안 되고요. 가사사용인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빠지는 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언법 적용받는 선언하고 선박 소유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언법 적용을 맞는 선언이에요. 선언법에서 이분들의 임금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언이다 보니까 약간 선언법은 약간 규모가 있는 그런 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최저임금은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굳이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적용되지만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면 첫 번째가 정신장애나 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런 분이라든지 혹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요걸 근데 함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분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최저임금을 아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따져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노동 착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자, 잘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 잘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감액을 할 수 있어요. 90%까지. 10% 감액해서 90% 주는 것이 가능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수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3개월 이내에 수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3개월까지는 업무 수행 능력을 좀 배워야 되는 시기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90%까지 인정해 주겠다. 만들어둔 거죠. 단지 주의해야 될 거 가로 열고 요분들은 안 돼요. 요분들은 무조건 100% 지급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1년 미만에 계약을 시키겠다. 요분들은 무조건 100% 지급하셔야 돼요. 최저임금에. 계약은 기간이 짧은 거죠. 짧은데 이분한테까지 한 5개월 계약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은 90%야. 너무 이제 심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분들은 무조건 100% 지급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설사 1년 이상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까지 90%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순 노무종사자예요. 단순 업무 하시는 분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이걸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 노무 업무는 3개월 동안 배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일이 아닌데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90%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 이상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 집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런 예외적인 것들 이해를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지문으로는 잘 나오는데 이걸 좀 틀리게 나온 지문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정합니다. 뭘 고려 정하는가 하면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이걸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바꾼 줄 못 봤어요. 그냥 이대로 지문을 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자, 원래 우리 이 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얼마, 이 사업은 얼마 나눌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나온 얘기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양쪽에 이 다툼이 심한 겁니다. 일단은 가능해요. 원칙은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최저임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벌칙이 있는 거죠. 이게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근로기준법은 3년 이하가 나왔으면 3천만 원 이하가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거. 징역과 벌금을 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을 때리면 벌금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때릴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좀 세게 만들어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금을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감액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낮추는 거죠. 이건 안 돼요. 야, 우리가 최저임금을 더 주고 있었네. 이것 때문에 낮추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 하게 되면 역시 벌금이 똑같이 나오고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징역과 벌금형을 병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떨어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계약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뭐 최저임금이
뭐 올해 같은 경우 9,860원인데 뭐 우리 9,000원만 하자 합의한 거예요.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당연 규정에 어긋난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만큼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액 산입범인데,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제가 기억을 잘 까먹었는데 어쨌든 9,860원이거든요. 60원. 그러면 이제 보통 분자에 품목이 들어가는 시간이 월 시간 209가 나옵니다. 209시간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48시간분에다가 곱하기 4.345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주 시간에다가 유급주유까지 포함한 시간이에요. 보통 월급 속에는 유급주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48시간 되는 거죠. 한 달에 평균 시간에 평균 주수가 4.345 나옵니다. 이게 굳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달 동안의 평균주가 4.3 나오죠. 한 주 동안의 시간이 월급에서 포함된 시간이 48시간. 이거 하게 되면 209가 나와요. 그래서 209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제가 지금 206만 원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야지만 이게 이 최저임금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산입 범위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게 분자에 포함되는 거냐. 이게 커지면은 이게 문제가 안 생겼고요. 이게 작아지게 되면은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자에 뭐가 포함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아주 러프 말씀드리면은 포함되는 거는요. 무조건 매월 지급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무조건 매월 지급돼야 돼요.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매월 지급돼야 되고. 자,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포함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매월 지급되고 있지만, 매월 지급되는데요. 이게, 변동이 돼요. 자, 요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설사 매월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1호예요. 1호에 보시게 되면 시행규칙 2조에 요거는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1호 보시게 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그 다음에 2호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그 다음에 3호가 약간 어려운데, 이거 뭐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상세히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자, 포함되는 것 중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주휴에 대한 수당은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209시간 속에는 유급주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급주유에 대한 시간은, 돈은 포함됩니다, 이게. 주유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 포함되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약정을 통한 유급휴일. 이게 법정일이 아니고요. 그냥 뭐 우리는 토요일도 이제 유급을 해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토요일에 대한 유급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급되어 있는 거, 그것만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실무적으로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급주유에 대한 것들은 포함되지만 약정으로 하는 유급휴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게 그 3번입니다. 자, 3호.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에 대한 임금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가로 열고 55조 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 즉 55조 1항에 따른 유급휴일, 이게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휴상이 분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호, 3호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2호, 3호는 뭔가 하면은 이제 포함되는 게 과거에는 상여금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포함이 안 되는 게 0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게 100%. 매월 지급된 상여금은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매월 지급되는 자,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 임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면 식대, 교통비 이런 것들이에요. 숙박비. 자, 그러니까 식대 10만 원 주고 있다. 교통비 5만 원 주고 있다. 숙박비 10만 원 주고 있다. 분자에 다 포함됩니다. 이제 대신에 포함 안 되는 거, 매월 지급되고 있지만 요 돈을 현물 지급합니다. 현물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매월 지급되는 돈으로 지급하는 거는 포함되는데 통화. 하지만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식대를 밥으로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숙박비로 주는 게 아니고 숙박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숙박에 대한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들, 이건 다 포함됩니다. 이제 이게 포함 안 되는 게 100분의 0이 돼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게 100분의 뭐 2, 1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거 다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포함됩니다. 이제는 편해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올해는 100분의 2고 뭐 100분의 5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다 포함됩니다. 이제 포함 안 되는 게 100분의 0. 이것도 포함 안 되는 게 100분의 0.
과거에 100분의 5까지 포함 안 됐거든요. 다 포함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게 2호 3호입니다. 상여금으로서 이제 100분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 자, 요걸 이제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3호를 보시게 되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자, 이런 것들도 나를 보시게 되면 월 환산액의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가를 보시게 되면 통화 위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현물이죠. 현물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현물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통화라고 한다면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교수님 중에서 약간 이런 실무적인 것들이 강한 분들은 사실 당구장 표시한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기출이 안 되긴 했는데, 글쎄요. 동중감 이런 거 줍니다. 이제 매월 지급돼야 돼요, 상여금은. 그러면 포함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을 이제 2달에 한 번 지급하고 있어요. 짝수월로.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복리후생적인 그런 임금들을 3개월마다 한 번씩, 2개월마다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2개월마다 20만원.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사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급식을.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본급도 임금이고, 상여금도 임금이고, 복리후생급도 이것도 20만원 고정 지급이니까 다 임금이에요. 근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요. 얘는 포함되고요. 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요? 매월 지급하지 않아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얘도 2월에 한 번씩이니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라가게 되면은 얘를 올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얘를 올려야 돼요. 근데 사업주가 부담스러운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얘를 바꾸려고 그래요. 사규를요. 바꾸려고 해서 기본급 그대로 두고 상여금을 50%씩. 600%, 매월 50%.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복리후생급여도 매월 10만원씩. 그러면요, 이게 총액이 같아요. 얘도 600, 얘도 600인데 단지 지급하는 시기만 짝수월, 이게 매월이 되는 겁니다. 얘도 20만원인데 얘는 매월 10만원. 똑같은 거예요.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불이익 변경이냐, 이거죠. 이게 왜 불이익 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안 바꿨을 경우에는 얘를 올려야지만 최저임금 맞춰집니다. 바꾸는 거라면 얘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맞춰지는 거죠. 분자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익 변경 아니냐, 이게 불이익 변경이라 한다면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 국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게 아닌 걸 본 거야. 예, 그래서 의견 정치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과반수조가 있으면 노조의 의견 정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들어가지고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바꾸는 걸 좀 도와준 거죠, 국회에서 이게. 그런 내용으로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월 지급되는 것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더라도 우리가 이제 의견 정치로 도와주겠습니다. 국회가 좀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택시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택시업은 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출이 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시킵니다, 분자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포함을 시켜요. 분자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말 그대로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주는 거예요. 구스를 하나 뗄 때마다 얼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분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업종은 그게 빠져요. 그러니까 택시업종은 약간 특이한 구조 중에 하나가 요즘 산학금 제도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게 산학금에 따른 그런 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초과완송 수익금이 있어요. 택시업종은. 워낙 제도가 변화무쌍해요, 택시업종은. 이게 뭔가 하면은 오늘 하루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한 겁니다. 더 많이 일했을 경우에 더 주는 임금액이에요. 요게 바로 이 최저임금에서 얘기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에요. 요거를 분자에서 빼버립니다. 이게 빠져요. 빠지니까 최저임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그래서 택시업종은 이게 빠지다 보니까 약간 분모에다가 이게 속된 말로 장난을 쳐가지고 얘를 낮춰가지고 이걸 맞추게 되는 이런 형태가 좀 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빠져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택시업종 뺍니다. 다른 업종 포함시켜요. 택시업종만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인의 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과 최저임금 연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도급인이 있고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자 이제 도급 금액을 주고 수급인이 이제 근로자한테 임금 주는 거줬는데 자, 이 사람한테 도급 금액을 안 주는 바람에, 떨어지는 게 주는 거 바람에 이걸 못 준 거예요, 최저임금을요. 그러면 당신도 연대 책임지사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도급인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한 다음에 구급 공무원 시험을 봤더니요. 이게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렇게 했을 경우에 옆에 하나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세요. 요거 요렇게 하게 되면은 귀책이 있으면요. 시정지 써야 됩니다. 자, 근로감독관이요. 아니, 최저임금 줘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줬다. 그러니까 시정해서 내립니다. 이거 불이행 시에 처벌조항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얼마가 되는가 하면, 2년이야, 징역. 그러니까 요게 기출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도급인이 규칙 때문에 수급인의 근로자한테 책임을 못 줄 경우에는 도급인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 근로감독관이 지정 지시를 하게 되고, 여기에 따르지 않게 되면은 처벌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급 환산은, 이거 뭐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는. 근데 그 두 번째만 잘 보시게 되면, 주 단위로, 이거 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 48시간 나온 이유를 하겠죠, 그죠? 48시간은 소정근로 시간 40시간에다가 플러스 유급주유 시간에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급속에는 월급제들은 유급주유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40시간분에 대한 월급이 아니고 48시간분에 대한 월급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48시간 하라는 거죠,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요. 최저임금액 단위는 시간, 일주, 월 단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간 단위가 아니고 일주, 월 단위로 했으면은 시간급으로도 표시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시간급은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자, 올해 시간 낮춰임금이 9,860원. 이건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주는 이걸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야 되고요.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알바하는 친구도 많이 쓰는데 가시면 최저임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널리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그 행정적인 문제긴 한데, 그럼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이제 결정할 거냐, 그죠? 자, 이건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심의계 기구가 있습니다. 심의계라는 기구가 최저임금위원회예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해가지고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고시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심의의결 기구하고 결정 고시 주체가 좀 구분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뭐 조만간 또 최저임금 또 나올 겁니다.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시됐으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것도 있어요. 노동부 장관 필요시에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1월 1일자인데, 뭐, 여기는 3월 1일자로 하겠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 3월 1일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학교는 3월 1일자가 단위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나오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끔 나와요, 이게. 자기들이 중요한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이게 심의계라는 기구인데, 구성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에요. 999입니다, 999.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셔야겠죠.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조직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회의는 이제 소집에 대한 의결만 보겠습니다. 의결. 맨 밑에 의결 노소. 의결수가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박스, 그 당호장 표시. 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게 되면 한쪽을 배제하고 의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자구, 사용자구, 공익구인데, 이게 과반 출석이 과반 찬성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안 나왔더라도 이게 18명이에요. 과반 출석이거든요. 얘들의 또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쪽을 배제하고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할 때는 이제 의사 등록수가 여기서 3분의 1 출석해야 되고, 여기서 3분의 1 출석해야 되고, 여기서 3분의 1 일단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온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요런 이제 내용을 만들어 둔 거죠. 근데 계속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그죠? 그래서 다만 2회 이상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다. 그때는 빼고 할 수도 있다, 그죠? 원래는 3분의 1 나와야 되는데 2회 이상 요구했는데 안 나왔다. 그때는 빼고서라도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기타는 노무부 장관은 생계비와 임금 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부 시험이 약간 지저분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2년마다 조사해야 된다. 혹은 매년 조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지저분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틀리게 하기 위해서 지문에 좀 뺄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매년을 바꾼다든지, 혹은 이제 조사 의무가 아니고 조사 재량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매년 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는 노력해라는 내용도 되고 있고,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법,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한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워낙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두 문제까지 낼 수도 있고, 뭐 많게 나오면 워낙 범위가 많고 분량이 많아서 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한 문제 나온 거 봐서는 세 문제까지 안 낼 것 같습니다. 뭐 한 문제 내지 한 두 문제 나올 것 같고요. 좀 보겠습니다.